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엄마만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위로를 바라는 것이다. 조언이 필요한 시기에 위로를 얻는 것은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예,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어제도 이메일이 몇 개가 와서 제가 진짜 필요한 거는 답변해드리고 그랬는데 다 이제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줄 수가 없어요. 그 확답을. 왜? 대부분이 이제 틀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맥락을 제가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특히 위로 같은 거는. 그게 그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조언을 잘 해주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조언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 포장하는 게 되게 많죠. 조언은 보통 제가 볼 때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죠, 맞아요. 예. 왜냐면 조언을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발전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근데 실제로 그거야. 너 안에 원래 답이 있었다. 아닌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뭘 그 안에 답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는 너 건데. 안에는 장기가 있고 심장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뭐야 그것도. 무슨 시체야 해부학회 답이 있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네 안에 답이 있다가 틀린 경우가 내가 파다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이런 게 많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구나. 전 세계 공통으로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근히 연봉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일했을 때 정당한 인정? 그걸 되게 원해. 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설문조사마다 편차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항상 되게 높은 순위예요. 이게 또 계속 커지고 있고 요즘에 얘기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 난 그래서 미국이 이게 되게 높은 거에 어떤 설문조사 1위 한 게 되게 놀랐어요. 돈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근데 미국 사람 돈 많이 밝히는데. 그치 미국 사람 돈 제일 많이 밝히거든요. 우리나라랑 미국 사람이 짱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 나라냐면 대단하잖아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진짜 대단한데 부자들 여러분 유럽에서는 부자들 증세 많이 하자고 운동이 많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없으실 거예요. 왜? 옛날에 이제 요즘엔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나 그거예요. 아무튼 근데 왜 부자 증세를 이렇게 찬성 안 하냐?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미국에서 부자가 될 건데 그렇죠. 그 증세를 하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소울이 장난. 이제 그거를 이제 속칭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 책 폴트라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만큼 계층 이동성이 막힌 데가 없어요. 오히려 유럽의 계층 이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몇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성인들이 스스로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혹자는 조금 약간 아메리칸 드림을 이미 비꼬았지만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역동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 보면 한국도 있잖아요. 한국 생각보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한국 되게 막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맞습니다. 좋지는 않아 한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적에서 최상위만 잘 움직일 뿐이지 의외로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잘 되는 편이에요. 미국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본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사실. 그렇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상위 1%가 대단한 거지 평균 문해력은 우리보다 낮아요 진짜. 맞습니다. 실제로 글을 못 읽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글을 진짜 문맹도 많고 근데 그게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워낙 상위 1%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친구들도 실리콘밸리 가겠다, MIT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거기 가서 더 이제 눌러 앉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그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인도, 미국 애들, 중국 애들 다 가고 눌러 앉는데 그렇죠. 그렇게 인제 용광로 이렇게 깔때기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막강하죠 그게.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역행하고 있죠. 이민자법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거기서 그거 옛날에는 미국에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원정 출산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시민권 받으려고 한 건데 아마 그거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 법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되게 뭐 순혈주의 이렇게 이민자 안 받으려고 그래. 그 지네 나라 망치는 거죠. 뭐 지네 나라 그렇죠. 힘이었는데 여태까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말하되 관계 속에서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일은 결과 중심으로 하되 관계 속에서는 가정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위로를 들고 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막 위로를 구하고 거기서 아까 고 작가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이 뭐가 나왔냐? 힐링파리 하는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무조건 괜찮다 그러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고 네 안에 답이 있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우리 잘못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예?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힐링 뭐 모든 게 괜찮아. 아, 난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싫어. 나는 진짜. 나는 이 뼈독자 하면서 신박사 TV까지 와서 하루에 졸고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외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사람은 내가 그래 힘들어도 괜찮아 그 정도의 위로를 한번 얻을 수 있지 아무것도 맨날 안 하고 막 빈둥빈둥 대다가 막 취업 안 된다고 힘들어도 괜찮고 그 친구들 망치는 길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여담인데 이제 신박사 TV에서 제가 옛날에 그 더 테일러 라이브 아시죠 영화? 알아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거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판권 사가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소재가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하정우 네, 나오는 하정우. 맞아요. 네. 아, 미국에서도 찍기 딱 좋잖아요 그게. 근데 마지막에 얼마나 또 통쾌해요 그게 그 시사점이 있잖아요. 이제 스포하면 안 되니까 시사점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거기서 제 이상한 그 집착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그 이상한 알지. 집착 있죠. 근데 거기서 또라이 같은 게 있지. 진짜 또라이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문사 그 언론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일보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끊을 때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는 일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저는 그 일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1등 보도인 것 같아요. 아 1등 보도. 맨 처음에 항상 보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1등 보도를 하겠습니다. 걔네 그러니까 언어예요. 그 아시잖아요. 졸고하겠습니다. 그건 똑같네. 그래서 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멋있는데. 내가 꽂혔어 그거 옛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사람들 우리가 자꾸 여기는 뼈독자는 강한 집단이지 종교 집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단계 깊게 더 들어가면 신박사 TV는 이제 종교 집단인데 그래서 믿습니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믿기만 하고 또 행동 안 할 거거든. 그래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고 실천력이 내 온몸을 휘감을 때 여러분 우린 뭐라고 외치죠? 졸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 빡독에서 이런 거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졸고하겠습니다라고. 나는 그것만 받을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빡독 했는데 그때 우리가 사인 해드렸잖아요. 그때 졸구라고 써달라고 하신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졸구는 오피셜하게 졸라꾸준이가 아니고 오피셜하게 졸려도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그리고 졸자 여러 가지로 다. 근데 없어요 몇 개 다 찾아봤는데 알았어?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하나 찾았어요. 찾아봤어? 새로운 거가 찾아왔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좀 써주세요. 내가 못 찾은 거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은유적인 건데 꾸준함이 졸졸졸졸. 뭐야? 시냇물처럼 꾸준함이 흐른다. 그래서 졸졸졸 꾸준히? 그러니까 시냇물처럼 꾸준히 졸졸졸졸 막힘없이 꾸준히 흐른다. 그다음에 그 꾸준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시냇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냥요. 아무튼 졸라 꾸준히 아니에요. 이제 그거 오피셜하게 아름답지 바꿨어요. 않은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졸라 꾸준히는 전설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창업 멤버들만 알고 있는 단어들 은어 같은 거 이제 옛날엔 그런 뜻이었지만 국어 사전에는 졸라 꾸준히가 아니라 졸려도 꾸준히로 자기 맥락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린 친구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뭐 대기업 되게 잘 나가는 대기업 강연을 갔다 왔는데 거기 끝나고 이제 그 뼈독자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치월장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표를 쓰는 타이밍 진짜 제대로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표를 쓰는 타이밍을 보고 자기가 막 혼란에 빠졌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근데 그분도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이?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만 먹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나이에 가는 걸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라고 의도하셨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잘못된 제가 조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처방이 완전 틀린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직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거기가 과연 나이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 따져보셨냐고. 예를 들어 지금 스타트업은 나이를 거의 안 봐요. 스타트업으로 이직하실 거면 나이를 안 보니까 그 나이를 물어보는 거 일단 그 스타트업은 아니거나 혹은 안 보신 거겠죠. 예를 들어 그럼 체인지 그라운드도 나이를 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괜찮은 업계들은 나이를 안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되게 쇼킹한 일이 벌어졌죠? 현대차랑 기아차가 올해 공채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예언한 거 벌어진 거 난 이거 너무 뿌듯했어요. 슬프지만 내 개인적 예측이 많이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이거를 수많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우리 최재범 상무님이랑 얘기할 때 경력자 중심으로 갈 거라고 삼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인력이 워낙 많이 필요한데 지금 최재범 상무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제가 임직원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과연 신입사원을 뽑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희가 특집으로 찍을 건데 대학이 지금 필터링 기능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경력자 중심으로 가면 나이가 또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나이는 어디서 걸러지냐면은 이제 뭐 블라인드에서 안 본다고 하지만 뭐 그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력서에서 필터링 할 때 걸러지는데 경력자를 뽑는다는 걸 뭘 뽑는 거냐면 진짜 실력 있는 애를 뽑고 싶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이 실력이 내가 경력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쌓이지 않았으면은 연봉 낮추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자꾸 제가 이것도 신박사 TV에서 찍으려고 그 제가 콘티 하나 짜놨는데 경력이 보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경력 몇 년 차인데 이딴 말을 써요. 다 사람들이. 어쩌라고 저거 경력 몇 년 차인데. 그렇지. 예? 그럼 축구 선수 경력 35년 차면은 막 새끼발가락으로 막 축구공 건들면 막 이게 막 불꽃슛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더비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평소에 거기에 실력이 있던 친구들이 또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실력이 있으니까 이것 봐라. 근데 그 실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더비 이제 CPO로 올 친구, 프로덕트 오피서로 올 친구가 이제 킹홍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서. 근데 이 친구가 막 여태까지는 알고만 지내다가 자기가 이제 팀을 꾸려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막상 돈을 줘보니까 실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킹홍이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돈을 조금씩 줘가면서 시켜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어가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여러분 막 자꾸 뭐 세상이 썩었다 그러는데 당연히 세상이 썩은 부분도 있어요. 어느 세상이 안 썩었고 어느 역사 세상이 안 썩었겠습니까?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력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멘토 특집 2개를 했었는데 이 조언을 구할 때 제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은 이제 멘토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맞아. 그럼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답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책이 냈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물어보잖아. 그럼 좀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언을 구할 때에도 자신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다 읽어보고 또 본인이 고민도 해봤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면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그렇게 우리를 알아봤는데 제가 답답해서 신박사 TV 만든 거예요. 그 신박사 TV에서 헛소리 이제 댓글 달죠? 꺼져 그렇게 쓸 거예요. 여기 뼈야 닦기선 그렇게까지 안 쓸 건데 너무 그러니까 했던 얘기 우리가 또 하게 하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난 진짜 가끔 내가 정답인데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박사 TV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종교 집단이에요. 자 맞을 준비 됐습니까? 저 2대 싫습니다. 3대 때려주십시오. 이런 집단이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강하게 크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박사 TV로 오시면 되시고 그렇게 준비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답을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면서 위로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 많이 구하세요. 뭐 고 작가님 말한 건 되게 A급들이랑 여러분들이 S급들이랑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뭐 거장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지만 당장은 뭐 이렇게 엄마 아빠도 있고 여러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왜 객관화만 돼도 항상 뭐라 그럴까 방향성은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조언을 구하면서 절대 위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위로를 원하면 그냥 위로를 구하세요 그냥. 그게 나 위로해줘 해요. 우리한테도 위로를 구해달라면 위로해주죠. 예? 아셨죠? 우리 가끔 나 신박사 TV에서 가끔 위로 방송도 찍고. 위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촬영 갭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스케줄이 있어서 언제 나가지 어저께는 보름달이 떴었거든요. 이건 한참 뒤에 나가겠네 이 방송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름달인데 창문을 열고 손이 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름달을 찍으면서 우리 졸꾸러기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비는 방송을 찍었어. 그 정도 우리가 위로를 많이 합니다. 물 한 사발 떠놓고 했어야지. 아무튼 아셨죠? 위로할 때 위로해드리니까 위로를 바라면 위로를 구하세요. 아셨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